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초반 낙폭을 아주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차근차근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시장의 시그널이 분명히 좋게만은 해석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어려운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자, 그 고민 저희 주유소에서 조금 털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주유소 3부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혹시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실시간 방송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장세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 함께 진행해 주실 파트너님과도 인사를 나눠봐야겠죠?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시장 어떤 그 내용 플러스 장세 바닥이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과 함께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제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연준의 공격적 행보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다음에 연준의 특별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국의 경기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시그널들을 주었지만은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속에서 발언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반등이 약했고 그 다음 날 각종 경기 악화 지표가 쏟아지니까 불신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되면서 급락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어떤 이슈 부분들은 이번 주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더라도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연준에 대한 그 정책적 실수가 계속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별 문제가 아니다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가 1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어떤 주가 침체, 경기 침체를 거듭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명백한 현재 경기 침체인데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사실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상당히 강한데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의 어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어쩌면은 이게 대바닥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추세를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은 하단선에 걸립니다. 그리고 최고점이 6월 25일 날이죠. 작년 2월 25일 날에서 다음 주가 되면은 6월 25일입니다. 영업 거래일로는 241일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1년의 또 시간의 마디, 또 하락의 마디가 왜 중요하느냐, 또 과거에 그게 맞춰왔느냐 이렇게 의심하신 분이 있는데 2008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한 번 있었죠. 2008년에 서프람 사태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급락을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당시였죠. 2007년 11월 1일 날 최고점을 쳤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그 11월 1일 되기 전에 3일 전에 저점을 치고 쌍바닥을 찍고 돌아섰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고점에서 1년 12개월 하락 이 부분하고 지금의 어떤 그 최장기 어떤 조정의 어떤 저점하고는 거의 일치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지수로 보면은 2011년이죠. 2011년의 또 고점하고 지금의 고점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거의 10년, 12년 동안의 횡보 박스권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는 과매도 국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1년 하락의 종집을 찍는 대바닥의 가능성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간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세 변곡을 그때 당시에 서프람 사태 때도 똑같은 논리로 1년의 하락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 하는 논리로 제시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7월 달에 또 이제 금리 인상 여부 어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논리도 있지만은 그거는 눌림목의 흐름들이고 또 이미 그 익숙한 어떤 그 악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겪고 그 이후로 또 반등했던 서막들이 좀 찾아올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죠. 2분기 실적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은 또 조금 좀 지켜봤는데 공격적인 어떤 자국 내 어떤 제조업 어떤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성장 모멘텀 때문에 또 반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의 시황이 아니라 특집의 어떤 시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시가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면서 오늘 간단한 시황 겸 인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있었던 연준의 금리 인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는 장세를 굉장히 잘 보시고 실제로 2008년 굉장히 어려웠던 당시에도 장의 흐름을 미리 읽어주신 바가 있죠. 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장세 미리 장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만 있어도 훨씬 더 내 계좌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줄여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바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내주신 문자 상담 고민입니다. 자, 선진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3,88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자,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데 선진 오늘 흐름도 볼까요? 자, 2.71% 하락이 나왔고 1,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3,880원인데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제 선진 같은 경우는 현재 배합사료 관련된 인플레이션도 수혜주인데 이상하게 좀 최근에 이슈가 좀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약세로 좀 빠진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슈를 좀 타지 못하는 뭐 그런 이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 그 내용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선진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헤드앤숄더 형태가 좀 주어지고 있죠. 헤드앤 형태에서 주어지고 있고 추세 이탈, 그다음에 이제 반등, 재하락 이런 관점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 저점에서 종수배만큼 상승을 좀 해줬다 하는 점에서 이제 고점을 좀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만큼 올라갔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이 한번 좀 심하게 들어왔고 또 반등을 해줬는데 이 진폭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진폭하고 같은 비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오주는 현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된다면은 현재 이 최근 하락에 대한 한 절반 정도가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까지는 들어와 줄 확률이 많고 이 선은 지난번에 헤드앤숄더의 형태, 다시 말해서 왼쪽에 이 가격선이죠. 이 가격선이 이제 저항선이기 때문에 1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오지 않더라도 13,000 정도가 되면은 물론 좀 더 오버슈팅하면 13,300원이나 뭐 800원 정도 되는데 13,000원에 이제 근접하는 가격선이 되면은 반등 시 매도가 좀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뭐 이것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선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최근 하락의 반 정도는 주가가 들어 올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13,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십니다. 자,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선진 보내주신 내용 상담에 진행해 드렸고요. 자, 다음 문자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SK 바이오팜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이고 비중이 15%입니다. 자, 문자와 함께 고민 내용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어찌해야 할지요? 2년이 넘었습니다라고 함께 보내주셨네요. 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SK 바이오팜 흐름도 볼게요. 1.42% 하락이 나왔고요. 69,600원의 종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손실률이 50%에 달하는 상황인데,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대부분 보면은 그 바이오시밀러 형태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업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를 연구하는 업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삼성 현재 바이오로직스도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이렇게 두 개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똑같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 SK 바이오팜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신약 연구나 아니면은 바이오시밀러를 그대로 이제 동등성 실험이라 해서 똑같은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됐다고 해서 그냥 가져다가 쓴 게 아니라 똑같은 동등성 실험이기 때문에 똑같이 임상을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두 가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에서는 똑같이 이제 반도체하고 격돌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삼성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격돌을 하고 있듯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똑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격돌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현 주소인데 이게 이런 어떤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그 침체들이 계속해서 가속화 돼서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데 최고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에서 26만 9천 원이죠. 26만 원 잡고요. 이제 짝수로. 그다음에 절반 이익이 되면은 약 13만 원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13만 원에서 다시 한번 절반이죠. 절반이면은 약 그 6만 5천 원이 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분의 1 토막이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마디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차트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현재 고점과 추세선 그다음에 저점에 대한 추세선 이렇게 등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하락을 여지는 조금 있죠. 하락을 여지는 좀 있지만은 여기서 좀 올려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왜 이제 등각 추세선을 그리냐면은 이 파동이란 것은 일정한 바운드리 안에서 약간 움직여준다는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각 추세선을 그리는 것이 추세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 다시 한번 추세를 깨고 내려가더라도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더라도 영원히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일정한 각도에서 들어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들어올 확률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들어올려주면은 이 추세선에
상단에서는 한 번은 이제 부딪힐 수가 있겠죠. 물론 매수가까지는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한번 승산이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8만 5천 원 정도가 하나의 마디매매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8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이제 끊어주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알다시피 매수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죠. 12만 5천 원이면은 굉장히 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하나의 중간에 마디매매를 한번 끊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좀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좋아지거나 어떤 변수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고점에 대한 그 반토막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한 번은 올라와 줍니다. 여기까지 13만 3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에 나는 선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13만 3천 원은 중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고 단중기적으로는 좀 장이 좋아지거나 반등이 되면은 한 8만 원대 초반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전략으로 중간에 한번 마디매매 하시든지 아니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3만 3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매수가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도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바닥에서 올라와 준다면 8만 원 초반까지는 가능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8만 원 초반대에서 마디매매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내용들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 이렇게 차트 상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네, 두산박해 33,000원에 네. 40%. 네, 두산 밥켓이 고민이시고 매수가 33,000원에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4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두산 밥켓 오늘 종가가 31,550원이잖아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지금 산재 한 며칠 안 되거든요. 네. 며칠 안 되는데 이게 손절은 어디까지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몰라서. 아, 네.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하고 싶으신 건가 봐요.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의 이제 기업 정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올해 이제 작년보다도 올해 추정치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정 이제 퍼가 한 7 정도쯤 되죠. PBR은 6으로 떨어집니다. 작년보다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이건 추정치지만은 굉장히 이제 저평가 국면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약세 부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이제 건설 기계나 이런 종목군도 사실 그 우크라이나 건설 재건 중소형주는 이런 이슈라도 타고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형주는 이슈나 테마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 연동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격선이 거의 한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현재 추세 이탈이 됐죠. 추세 이탈이 됐지만은 여기가 거의 한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가격은 항시 이제 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점 대비
자, 기본이 반토막이다.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이 반토막이다. 고점 대비. 그게 이제 대형주에서 먹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나 다른 것은 뭐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형주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형주에 해당이 되는 두산 마켓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면은 거의 바닥권에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 오늘의 가능성이 이제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 이제 고점 이제 추세선 한번 이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고점 이제 추세선 그 다음에 이 세미 고점 추세선 이제 그려보면은 최저점에서 보면은 한번 기술적 반등이 되더라도 저항선에 걸리는 부분이 약 그 4만 2천 원 정도 되죠. 저점에 약 38%가 되면은 38%짜리가 한 4만 원대 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만 원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은 4만 원까지는 한번 장이 좀 어느 정도 반정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단기간에 올라온 건 아니라 약 2달 정도가 2달 정도 빠졌죠. 그래서 하락의 시간만큼 반등의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약 2달 정도 되면은 한 4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대형주가 저점에서 38% 정도 올라주면은 마디매매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번 마디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전화를 끊으셨나요? 여보세요? 예예. 아니 저 손절가는 얼마야 되겠어요? 이게 손절은 지금은 좀 하지 마시게 좀 물론 이제 손절가를 정해 놓을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여력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손절 라인이 궁금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지금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4만 원대 초반까지 가능히 할 것 같으니까 자 하락의 시간이 2달 정도 된 만큼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리시면 4만 원대 초반에서 마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밥켓에 대한 고민 나눠봤고요.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네, KG ETS. 네, KG ETS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네, 매수가는 19,940원이고요. 네, 20%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19,940원이시고 비중은 20% 이렇게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 네. 자, KG ETS 지금 19,700원이잖아요. 네. 약손실 보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할 때 네. 제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이걸 좀 네, 알고 매도를 싶습니다. 한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파는 것이 가장 이득일지가 궁금하신 것 같고 자 매도를 네. 한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도 네네네.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네. 이제 KG ETS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이제 기업 내용을 보니까 전체 이제 내용은 이제 그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제 KG 그룹 내에 전체적인 어떤 신사업 쪽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뭐 상당히 좀 좋게 좀 나와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이 상승했던 그 터닝 포인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뭐 2만 원대 거의 근접한 가격대인데요.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저점이 5,600원 정도네요. 그다음에 최고점이 이제 2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저점이 10,000원 정도 좀 되죠. 이제 10,000원 정도 돼서 여기서 이제 진바닥을 형성을 좀 했습니다. 형성을 좀 했고 추세 반전이 되는데 가바닥이 보통 여기서는 13,0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어떻게 보냐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26,000원이 여기서 이제 반토막이 기본이라겠죠. 근데 가바닥이 얼마입니까? 13,0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네. 13,000원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26,000원 정도 좀 되고 근데 장이 안 좋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더 10,000원까지 빠졌죠. 요거는 이제 진바닥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역헤드앤숄더의 어깨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그러니까 상승 시도하고 조정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학습 효과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가격선에서 또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삼각수렴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또 들어올리는데 또 빠져야 되는데 흔들리다가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세라는 게 힘이 점점 강화되는 모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정배열의 흐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게 여기를 좀 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배열 형태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매매 공방 속에서 매물이 굉장히 견조하고 안정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지금 2만 원이 좀 힘드냐면은 2만 원대가 100%잖아요. 그렇죠? 100%의 어떤 진폭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 걸쳐서 3번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더블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게 올랐는데 다시 더블 향해서 가면 4배가 해당이 되는데 그 여기서 한 1배수가 올라가는데 다시 1배수까지 올라가기에는 4만 원까지 올라가기에는 힘이 들고 보이고 그 중간에 한번 이제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6,000원이기 때문에 25,000원 내외에서 쌍봉 찍고 다시 한번 큰 조정을 보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좀 더 이제 들고 가셨다가 쌍봉 근처가 좀 되겠죠. 25,000원 정도,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일단은 그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래 성장성을 보이는 종목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 장세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 시도를 했다는 것은 선행 지표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24,000원 가격 목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올해는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한 2-3달 정도의 안에 한 번은 24,000원 정도까지는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KG ETS 25,000원 내외의 가격에 도달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 보일 걸로 보이니까 24,000원에서 25,000원 가격대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업 전망도 좋다고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KG ETS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고, 자,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FSN이요. FSN이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8,700원에 15%요. 네, 8,700원에 15%요. 자, FSN 오늘 종가가 4,665원인데 우리 시청자님 고민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 많습니다.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번 연도 2월 달?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되세요? 아니 이게 오르지 한 번은 오른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한번 사고서. 네, 매수하시고 나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나 보군요. 예,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오르는 게 없죠. 계속 한 14,000원이니까 가다가 네. 떨어졌길래 샀는데 우리 시청자님 정말 고민 많으셨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FSN 같은 경우는 광고 모바일 광고 플랫폼 또 NFT하고 연결된 뭐 그런 그 기업의 내용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그 종목군들은 이제 시장의 테마, 이슈하고 굉장히 민감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그 대기업 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움직이는 종목과는 상당히 다른데 한 가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은 현재 이제 재무제표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PBR이 얼마입니까? 3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퍼라는 것은 현재 들쑥날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작년에 이제 매출이 좋았지만은 영업 수익이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퍼 논리로서는 뭐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PBR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PBR이
3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아지거나 손해가 나면은 PBR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가 하락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PBR이 높은 부분들은 상당하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약간 그 FSN을 보셔야 되는데 그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5,000원대에서 주가가 미래 성장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따블이면은 10,000원, 따따블이면은 여기는 따블까지 안 가고 1.5배에서 멈춰졌네요. 그러죠?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좋아서 이슈를 타고 가서 한번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 뒤에 쌍봉을 보이다가 지루하게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루하게 빠진 부분이 좀 있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돼서 크게 가졌던 그 시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작년 연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세의 고점은 작년에 6월에 고점을 쳤는데 지수가 행보를 해주면서 각종 테마들이 약간 그 메타버스나 다른 요소 때문에 테마가 좀 돌았죠. 그런 바람을 타고 FSN도 이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 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지루하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왔지만은 장이 좀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테마가 돌면 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이제 이 개별주는 장기 차트로 보면은 한 번씩 크게 왔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오르고 그렇죠? 다시 한번 또 크게 왔다가 제자리로 가는 이런 장기적인 박스권이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적 없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추세 이탈이 되면은 거의 온바닥까지 오고 또 바닥에서 매집하고 또 들어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런 부침만 그 등락을만 거듭한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FSN도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올 것이냐 또 바닥을 다진 다음에 반등이 어느 정도 올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2단으로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와주는 시점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가 한 번은 오실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8,700원이라고 좀 하는데 아쉬운 8,700원이면은 이 상단까지 좀 들어와줘야겠죠. 근데 미니멈으로 잡으면은 이 전체 이제 진폭으로 보면은 상승을 했을 때 한번 저항에 걸리고 지지가 걸렸죠. 그러니까 이 추세선이 다음에 어떤 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상단, 그러니까 최소 미니멈은 7,200원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최고는 9,4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중심을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약 8,000원 정도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장이 만약에 좋아지면은 4,400원에서 이제 더블이 되면은 8,8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는 올라갈 수는 없겠죠. 2단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2단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소 목표가가 한 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의 목표가를 한 7,000원 정도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현재 약간은 좀 장이 좀 안정되면은 약간은 좀 물타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물타기를 해서 한 7,000원 정도가 되면은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모르겠는데 언제쯤 추가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시장이 좀 안정된 흐름이 나와주면은 이제 분할 매수로 지금 가격선에서 현재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바닥까지 다 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쯤에 예, 다음 주쯤에 한번 이제 분할 매수로 한번 이제 접근하시면은 이제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현재 가격대에서 다음 주쯤에 장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1차 대응 가격 한 7,000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상세하게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로 문의 주신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저기 일동제약인데요. 일동제약이 고민이시고, 네. 네, 매수가랑 매수가는 비중도 알려주시죠. 45,000원에 네, 비중은 70%예요. 네. 자, 시청자님 지금 수음이 잘 되지 않아서 휴대폰에 조금 더 가까이 입을 대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 고민이시고 45,000원에 비중 70% 맞으시죠? 네,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데 자,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그 70%가 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확신이 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하고 좀 연관이 좀 돼 있나요? 네, 맞죠? 네. 아, 예. 지금은 이제 45,000원이면은, 이제 45,000원이면은, 이제 최근에 산 것에 대한 올라올 때 사서 수익을 좀 봤을 건데, 차익 실현을 못 하셨나요? 네. 아, 예, 한 번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 어떤 그 분위기 싸움이죠. 최근에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재유행을 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이 이제 긴급 승인 관련된 재료적인 이슈가 좀 있고요.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종목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은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추세 매매 조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일동제약이 전체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1차 고점이 4만 원이 좀 해당이 되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에서 보면은 한 번 고점이 굉장히 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4만 원까지. 그러니까 10,000원에서 4만 원이 올라왔죠. 4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번 조정을 보이다가 한번 슈팅이 됐습니다. 슈팅이 한 번, 2번, 3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따블이 된다겠죠. 따블이 되면은 4만 원이 따블이 얼마입니까? 요거 4만 원에 따블이면 얼마죠? 8만 원이죠. 이제 8만 원이 하나의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8만 원에서 제가 있죠. 추세 이탈이란 것은 뭐냐면은 추세 이탈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한 번 형성된 추세는 추세가 지속이 되는 한 지속이 되는데 추세가 깨지면은 역전이 되죠. 역전이 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왔던 길들을 계속해서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21세 저항이면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내려가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의 층이 일 때까지. 근데 층이 지금 4만 원이기 때문에 4만 원 바로 직전 아래에서 한 36,000원에서 바닥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한 바닥을 형성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절반 정도는 한번 반등이 좀 들어와 줄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들어와지기 때문에 한 36,000원에서 대한 절반 반등이 해당이 되면은 약 그 6만 원까지는 한 번은 바로는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긴급 승인 자료나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좀 슈팅이 좀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되돌림이기 때문에 되돌림에서 다시 한번 재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빠져나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5,000원이기 때문에 약간 그 지금 가격선에서는
충분히 현재 올라갈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체 하락에 대한 절반 정도면은 대략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마디매매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점에서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한 번은 재료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냐면은 한 61.8% 정도는 한번 재료가 나오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료, 긴급 승인 재료 나면 상한가 치면 조금씩 오르다가 상치고 그 다음 날이면은 또 도달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약 5만 3천 원이네요. 5만 4천 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선이 대략적으로 이제 21선 이렇게 보는 이 등거리 등허리죠. 등허리에 고점까지 5만 4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한번 긴급 승인 재료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물론 조금 걸리겠지만 예, 좀 너무 이제 힘이 좀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번에 이제 온수기 두창도 돌고 또 제약바이오 수급이 들어오고 하면은 또 긴급 승인 또 신청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근데 조만간 한번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재료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세요.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 응원의 한마디도 잊지 않고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긴급 승인 등 재료가 나올 경우에는 5만 3천 원에서 5만 4천 원 도달해 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시간을 두고 재료를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동제약에 대한 안내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KB금융이요. 네, KB금융이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우리 집 아저씨가 사놔가지고요. 네. 6만 5천 원인 것 같아요. 네, 매수가 6만 5천 원으로 추정이 되시고 비중은요? 20% 정도요. 네, 비중은 20%가량 되시는 것 같고 자, KB금융 오늘 종가가 5만 2,100원이에요.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언제쯤 이 수익 구간에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매수가에 도달은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아닌 경우는 저점 대비 100%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한계 상황입니다. 그 이상은 약간 오버 추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부분으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보통 이제 경기 성장률이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3% 뭐 내외 정도가 좀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1년에 3% 오르면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면은 적정 주가에서 많이 빠지기도 하고 경기가 좋다 보면은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 금융주나 이런 내수주에 약간 치우치는 기업은 장기 박스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완전하게 초장기는 우상이 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박스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박스권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가두리로 쉽게 보면 가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B금융이 이제 저점이 얼마냐면은 2만 5천 원, 2만 6천 원이 되죠. 그러면 2만 6천 원에 대한 더블이면은 어떻게 되죠? 26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계산기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26 곱하기 2 하면 2, 6, 12, 2는 4, 5만 2천 원이죠? 네. 예. 자, 그러면은 5만 2천 원이 하나의 이제 저항권인데 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다가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 등락을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층이 좀 있습니다. 물론 살짝 깨질 수도 있어요. 현재 60일선까지 그렇죠? 60개월선까지 깨질 수 있지만 여기가 거의 한 바닥권에 형성이 되고 장이 이제 최고로 좋았을 때도 7만 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박스권의 등락의 흐름들인데 금리 인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금융주 쪽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은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 우리나라가 이제 펼쳐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6만 원이나 6만 5천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네. 이 박스권의 흐름들이 한 번은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 이제 저점으로 잡고요. 5만 원 네. 저점으로 잡고 한번 이제 상승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약 25%. 이게 대형주는 25%는 뭐 장이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한 번은 올라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3천 원까지 24%네요. 25% 정도 한 6만 3,800원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6만 5천 원인데 거의 한 매수가 가까이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도 수혜주로 한번 부상이 되면은 거의 한 매수가 6만 3,800원 또는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이 사실상 최고점에서 사셨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간은 조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점에서 몇 달 동안 빠졌나요? 넉 달 빠졌죠? 그러죠? 2월 달에 샀기 때문에 2, 3, 4, 5, 6, 한 5개월 걸렸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하고 올라오는 속도는 만약에 이제 변곡이 되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4, 5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좀 덜어지셨기를 바라봅니다.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 KB금융인데요. 금리 인상 수혜를 받아서 한 번 정도는 매수가 부근 63,800원까지도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노루페인트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13,000원이고요. 비중은 15%인데요. 노루페인트 오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2.84% 오늘 하락이 나왔고요. 8,9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노루페인트가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예, 자,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때문에 한번 크게 좀 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는 현재 어떤 명목이든 간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번 시세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중장기 이제 성장이 아닌 경우는 이 무조건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을 보시면 돼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위아래 이제 반등, 그다음에 조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장기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매수가가 1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비중은 15%인데 약간 비싼 경우가 좀 비싸네요. 아무튼 현재 노루페인트도 차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이제 상승을 해줬다가 한번 2단으로 올라가면은 거의 시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한번 조정이 오고 저점이 들어오면은 이 넥라인점에 다시 한번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되돌림은 아니지만은 한번 되돌림이 한번 크게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되돌림이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림이 한번 나와주고 반등이 좀 좋을 수 있는데 전체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삼각 수렴형 형태로 지금 이렇게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온다면은 어디게 되겠습니까? 13,000원. 그러니까 매수가에는 한 번 정도가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한 번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000원 정도 또 시총이 그렇게 이제 가볍잖아요. 그러죠? 이제 가벼운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 또 쉽게 빠지고 또 쉽게 올라온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주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13,000원에서 매도가 매수가에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다음 주 정도 이 넥라인점이 한 8,900원 이 9,000원 내외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바닥을 다졌을 때 평단가를 낮춰서 약 12,000원이 아닌 한 12,000원 정도 오면은 미니멈 도달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르페인트 시장이 좋아진다는 전제는 있어야겠지만 삼각수렴 형태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3,000원까지 도달도 가능은 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매수가가 많이 높으신 만큼 평단가를 좀 낮추시려는 노력은 함께 병행이 되어야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유소 2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종목 상담 차근차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차트 봐주시는 실력 보셨을 겁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상세하게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